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이 세입자의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꼼수 인상이 어려워집니다.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바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등록 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주수를 원래는 임대 의무 기간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기간이 지났어도 임대 등록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해성부동산 아카데미의 강성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 내용을 잘 좀 이해하시고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위험한 요소들 피해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회는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재개발의 성공적인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늘상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재개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그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재개발 투자 노하우 오늘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현재 이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서울시 내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공급량이 이제 많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KB경영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2019년에 유망한 부동산이 어떤 게 있겠느냐 조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또는 토지, 재개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조금 묶어보면 사실 재개발이나 토지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토지 분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아파트 분양 같으면 순수하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더 확장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더 나눠 보면 결국은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분야에서는 또 비싸다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다 묶어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재생의 형태는 아무래도 대지 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하나씩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사전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구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혼돈하신 분이 많습니다. 잠깐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재건축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를 재건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불량이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일반 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다. 재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겠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법으로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불량하면 재개발이 됩니다. 그 말은 도로나 학교나 공원 등 같이 이제 기반시설 자체가 불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도로를 닦거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면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아파트든 다세대 빌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방배동이 추진하는 건 거의 다 다세대 단독이라도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는 거의 재개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다 정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요. 강북이 주로 다 재개발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이제 걸리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총 10년에서 11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면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할지 타이밍 잡는 걸 거의 모르시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타이밍을 좀 실패하시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봐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드리고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가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개발 계획 자체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비구역이 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한 시설들이 많다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배 정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전에 투자를 하면 어떨 것이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성, 기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너무 오래 걸리면 또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 계획이 수립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투자를 사실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이 뒤로가 취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위험을 줄이고 앞으로 수익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은 좀 높아집니다. 대지 지분 평당 가격은 높아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험을 배제하고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기간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항상 투자자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또는 이 직전에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건설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가 전후 단계에서 사실은 가격대가 또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 그 사이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조금 올라가더라도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가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되면 아파트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간이 뭐 기간은 길지만 어쨌든 간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욕심이 또 부리셔가지고 구역 지정 단계 또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래 끄시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또 투자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은 분양을 신청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네. 굉장히 불량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네. 근데 그때 접근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때는 가격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거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또는 지역적으로 전체가 개선되고 신도시 같은 데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나기 전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 철거
일반 분양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전체적인 단계마다 뭐 개별적인 요인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인지 4가지 단계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셔가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련되는 입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재건축의 전체 내용과 투자 타이밍, 그다음에 장단점이 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개발의 이제 투자 장단점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재개발하시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로얄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받으니까 일반 분양가보다는 당연히 싸게 받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또 로얄층을 받으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나면 이런 개발 이익 자체도 조합원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비례율이라 하죠. 무상 지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도 붙게 되고 주변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투자 시점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개발 취소 시 자금 손실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개발 취소되면 거의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되면 아까 배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항상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발 취소가 되지 않느냐 아니냐 보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 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환다세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전환다세대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이제 사는 목적이 다세대 빌라를 사는 목적이 대지분도 넓고 하면 사는 목적 자체가 새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 새 아파트를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되면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합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물어보시면 또 잘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주의사항은 건축물 관리 대행을 통해서 위법, 뭐가 건축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필수적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도 이제 규제가 조금 계속 나와서 조합원 승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합원 사무실에 가셔서 조합 사무실 가셔가지고 승계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일 구역 내에서 여러 주택이 있거나 입주권이 있으면 입주권 자체가 미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가 있을 경우에 꼭 이게 다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현금 청산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가진 분한테 한 개를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합은 지위가 승계 조합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현재 입지나 미래 입지는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입지에 대한 내용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쨌든 재개발 자체는 새 아파트가 되고 입지가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시려면 이런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재개발이 뭔지, 그 단계가 어떤지, 그리고 투자의 주의사항이 무엇인지까지 해서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좀 아쉬움이 남으시죠? 자, 그래서 따로 또 세미나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7시, 토요일에는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경매시장 앞서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투자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춥다가 이제는 뭐 더워질 듯 봄이 왔는데요. 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빗발이 조금 날리니까 오는데 살짝 춥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성남시 위례동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2021년 착공 예정인 위례 신사선의 위례 중앙역이며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예정돼 있어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송파 IC,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 대로까지 인접해 있어 다른 도시로의 준치립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이 외에 교통호재도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이죠. 이뿐만 아니라 위례 트램까지도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개통을 하겠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8호선 연장선입니다. 운암역까지 신설될 예정이어서 강남, 잠실, 여의도까지 편리한 교통망이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송파구 거여와 마천의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라는 희소가치 외에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입지도 최대 장점으로 꼽히면서 개발의 수혜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상업시설구역 중에서도 중앙입지의 자리에 유동인과 배우 수요 모두 누릴 수 있는 성남시 위례동의 오피스 상가입니다. 자, 관심이 점점 뜨겁습니다. 성남시 위례 신도시 쪽으로 떠나 볼 텐데요. 자, 오늘 만나볼 곳 일단은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상가입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피스 상가 하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뭐 1층에 있는 상가와는 조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죠. 위례 신도시 중앙에 있는 위례 중앙역 예정이긴 하지만 중앙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트램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자리 잡을 것이고요. 면적이 좀 넓습니다. 85.47평방미터, 전용이 42.75평방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꽤 넓은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 중에 총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이 예정 완공이 되어져서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매매가가 9억 4,010만 원이기 때문에 10억 안쪽에 자금을 가지고 내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피스와 1층 상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피스는 뭐지? 오피스텔인가 아니면 상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실 텐데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하자면 1층 상가, 신도시 1층 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고 임대가 안 맞춰져서 사실은 높은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공실 때문에 애를 타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가고 상가가 분양된 뒤에 입주하고 또 개념 잡힐 때까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공실의 위험들을 많이 안고 계시고 또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그맣게 뭐 주거의 개념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같이 갖고 계신다는 개념을 갖고는 계시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많이 쓰셔서 요즘 주거에 대한 굉장한 규제들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도 내가 또 하나를 추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주저하는 상금 그런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거의 개념 뺀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의 상가와는 조금 다른 규모의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실을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피스로 분양된 것들 중에서도 조금 더 위치를 선점하고 좋은 가시성이 있는 곳이라면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가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건물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 주변의 배후지에 굉장히 인프라들이 많죠. 13,000세대 정도가 있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삼면이 코너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시가 좋습니다. 어디서든 어느 면에서 좀 건물을 보더라도 이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건물의 모든 특징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시면 오피스 전문 이 업무용 빌딩 뭐 정말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없어서 못 구하거든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널찍한 공간 활용성 굉장히 뛰어난 곳이면서 지난해 3월 무렵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다가 지금 위치 자체도 보면요.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례 신사선 지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레일위를 지나는 트램선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강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 위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여기 지금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램은 저도 한번 개통을 하면 꼭 한번 타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중앙 상가는 트램진물이라고 해서 배우의 어떤 그 주거 환경과 업무 시설을 따로 섹션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다 상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트램선을 지나면서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어떤 중심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뭐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공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트램을 따라서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램진물이라 그러죠. 그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뭐 경제성이 없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트램이 사실은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트램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개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가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상가가 임대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이 신도시의 특성상 뭐 아이들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아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부모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의원이라든가 학원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뭐 1층에 뭐 좋은 먹거리 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1층 상가의 특성상 굉장히 비싼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공실의 위험을 많이 안고 있지만 학원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자리를 한번 잡기 때문에 학교만큼 움직이지 않는 곳이 또 학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가가 어떻게 입점해서 그 상권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 차익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호재들도 깔고 있는 상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군요. 위례 신도시 최대 규모의 중앙 광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쪽이라고 보다면 소비수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나갈지 뭐 상상이 되시죠. 여기에다가 삼거리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언뜻 딱 봐도 바로 눈에 띄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게다가 좀 주변에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덧붙인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이사님 개발 호재도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사실 개통의 여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사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호선과 또 2호선, 또 7호선 청담역까지 이루어지는 강남권을 순회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개통만 된다고 하면 위례 시민들에게서 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시간 거리, 강남까지 1시간 거리로 갈 수 있는 것을 한 20분이면 갈 수 있어서 배우지 아주 충분히 휴식하고 또 주변의 인프라들, 생활 인프라들을 이용하고 좋은 학군을 형성하고 또 앞으로의 자산 가치까지도 같이 가져가면서 내가 정말 편안한 주거 공간을 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위로 신도시 로또 당첨이라 그랬죠. 그런 곳에 위치한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배후에 있는 주변에 있는 탄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높은 수익들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급진 배우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안정된 직장들과 안정된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 중앙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사선의 중앙에서 내리면 바로 있고 트램선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호재가 터졌을 때 저희 상가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교통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길이 뚫리는 곳을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되게 빨라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례 신사선이 있죠. 트램 들어오죠. 8호선 여기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상가 쪽을 가볼까 싶은 데는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역 앞에 위치한 곳에 가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더 여러분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주변에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2018년도 3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임대가 맞춰진 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에 비해서도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분양가는 9억 4천만 원 정도이고요. 임대가 이미 1억 7천에 맞춰져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수익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2억 6천만 원 정도면 이 상가를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노후에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남시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 상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님, 아까 서초동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초동, 사당동을 잇는 서리풀터널 곧 개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당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터널이 정말 장장 긴 세월 끝에 이미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4월 22일 날 음악회를 한번 하고요. 4월 27일 날 개통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당동에서 서초역, 강남역까지 10분대로 진출입이 가능해져서 강남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동의 생활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1공원,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상가 아니고요. 건물 통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이 있고요. 또 2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당역이 도보 한 7, 8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를 113.5평방미터를 깔고 있고요. 연면적이 271.14 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총 3층까지 해서 옥탑층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상 한 4층까지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총 13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2019년 3월, 얼마 준공이 나지 않아서 따끈따끈한 새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20억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건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보죠. 네, 말씀드린 대로 통건물입니다. 지금 통건물 같은 경우는 모든 어린이들의 로망이죠. 꼬마 빌딩의 주인, 건물주가 되겠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로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통건물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할 수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도 조금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평수를 깔고 있고요. 지하부터 해서 총 옥탑층까지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통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이미 준공이 나와 있고 대부분 임차가 맞춰져 있어서 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총 13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주방과 그다음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원룸형과 또 오픈형으로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오픈형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총 13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성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수익을 보면서도 차익까지 가능한 그런 건물이어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내부에는요, 세탁기, 냉장고, 옷장, 또 인덕션들이 풀로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몸만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시거나 아니면 조그만 생활도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이라든가 이수역 인근을 한 번쯤은 다녀가셨다면 여기서 내가 뭘 먹고 쓰고 얼마만큼의 생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동작구 사당동도 마찬가지고 앞서 있는 맞은편에 있는 관악구 남현동 같은 경우도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서울시 안에서 1인 세대를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공실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지금 준공이 나기도 전에 계약이 다 완료가 되어져서 저희가 임차 매수하실 분들이 월세 수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실까에 대해서 그 여유 부분만은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지하부터 옥탑 이 4층까지 해서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어린애들 꿈이 건물주예요. 애들은 일단은 잘하게 두고 어른들이 그 꿈을 좀 잃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여기에 지금 원룸과 투룸으로 총 13세대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곳인데요. 풀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이렇습니다. 이 바깥에도 또 어떨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사님, 그러면 입지 여건 좀 짚어주시죠. 네, 건물보다 사실은 바깥이 더 훌륭한데요. 4호선과 2호선 또 조금 더 걸어오면은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트리플 역세권뿐만 아니라 사당동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광역버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뉴스에 뜬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이 719만 명의 인구가 유동을 환승과 교통을 이용을 하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강남역도 제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지방 경기권으로 나가는 분들과 또 서울시내 안에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그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투자라든가 아니면 개별의 가치들이 훨씬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08년이죠. 이미 사당역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설계라든가 연구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나라의 경제에 따라서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딜레이되기도 하긴 했지만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을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미 되어져 있는 뭐 이전에 2008년이라든가 15년의 기초뿐만 아니라 한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외에도 더 이상 더 올릴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 영역이 이제 올해죠. 올 9월이면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타당성에 따라서 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축소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더 커졌기 때문에 확대가 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서 이곳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 월세를 받고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개발의 이익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 호재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는요. 방배 재건축이 이미 좀 뭐 15구역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공지들을 또 과천 신도시까지도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밀려오고요. 앞에서 밀려오고 옆에서 밀려오고 있어서 서리풀 터널 개통의 어떤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개발 압력들로 인해서 역과 인근 거리에 있는 어떤 투자처 물건들을 지금 찾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의 중심가에 있어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얼마나 입지 여건이 또 뛰어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어딜 가도 출퇴근하시기 용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2, 4, 7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당 이수역에 인접해 있는 상황이고 교통망 자체도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또 돌아보게 된다면 학군 좋은 학세권이죠. 여기에다가 뭐 공원과 산과에서 숲세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또 여기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죠? 네, 뭐 습세권, 학세권, 공세권이라 그래서 굉장히 세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세권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돈이 되는 호재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개념, 그 연구 용역이 올 9월이면 확정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발빠른 투자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매물들을 선정해서 하시는 기준들이 이런 역세권 개발에 내가 수혜가 될지 아니면 그 수혜의 외지역이 될지에 대한 빠른 생각들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좀 더 빠른 수익을 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통하고 여기 개발되고 그곳에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요. 신도시 하나가 생긴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작년 뭐 열흘 동안 신안산선이라든가 9호선의 효과들을 톡톡히 본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동작구 사당동 쪽, 사당역 쪽으로 눈을 조금 돌리시면은 호재의 우산을 쓰셔야 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호재들까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이 통건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부담이 있을지는 아닌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가격은 어떤가요? 예, 가격은 지금 현재 매가는 20억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친구들, 젊은 직장인분들도 사실 접근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원룸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하나에 보통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 전세의 어떤 전세 갭을 이용하신다면 예전에 저희가 다세대 갭으로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통건물 갭으로도 젊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넉넉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확실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통건물에서 좀 어떤 자본이익을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뭐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수익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룸을 몇 개는 전세로 놓으시고 또 나머지는 뭐 자본 구조에 따라서 월세 수익으로 가신다면 최대 뭐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조를 짜고 내가 자산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금희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도보가 가능한 곳에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서 그 후에 있는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역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좀 화끈합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자리를 옮겨와 봤지만 여기도 통째로 준비를 해봤죠. 자, 통건물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 개요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좀 넉넉한 편입니다. 181.15평방미터, 연면적은 299.18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총 6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룸 8호실, 투룸 5호실, 3룸 1세대로 총 1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바로 차임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21억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네, 지금 건물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물이 조금 멋지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전면에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고요. 지하층부터 옥탑층까지 전체 원룸과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좀 복합적인 다가구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쓰리룸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면서 또 자제분들에게 투룸은 뭐 신혼생활 하시면서 두 세대가 같이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월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자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컨설팅이 규모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차가 맞춰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공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원룸 8호실과 투룸 5호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룸에는 풀옵션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또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룸 생활을 하려고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간들을 확보해서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주인 세대 3룸 구조인데요.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30한 4평형 정도의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넉넉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옥탑은 본인들이 사용하시기에 따라서는 작은 정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당에 없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옥탑까지 이용해서 나만의 루프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올라갑니다. 방을 보시면 1, 2, 3까지 갑니다. 원룸이 지금 8개가 들어가고요. 투룸이 5개, 3룸 1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2016년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곳이니까 직접 와서 보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입지 호재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입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역에서 가깝다는
1호선과 5호선을 쓸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호재는 사실 미래의 가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의도에 가깝다라는 굉장히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발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영등포 구 안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지를 못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제 주거가 개선되고 신길 뉴타운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고급스럽게 결정이 되어졌고 분양가보다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면은 주거도 조금 안정되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신흥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에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가 금융개발지로 환승이 된다면 환골탈태가 된다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용산과 가까워서 조금 낙후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군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해군회관 이런 것들이 위치해서 군시설로 인한 어떤 개발이 좀 더뎌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이 전부 지방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혐오 시설이 이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개발에 대한 여지 또 개발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신길이 지금 현재는 좀 낙후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의도의 금융권이 더 개발이 되고요. 또 용산이 다시 개발의 어떤 접근성을 가져간다면 이미 이제 군 시설은 일부를 남겨놓고 이전 단계에 와 있어서 신길은 더불어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147만 평방미터주 굉장히 큰 타운입니다. 서울 뉴타운, 서울 시내에 있는 뉴타운 중에 세 번째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뉴타운들이 입주들이 다 되어서 인프라들을 형성하고 있고 가격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에서 4억 원 이상의 호가를 분양가 대비 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들어갈 만한 물건도 없어서 바로 뒤쪽으로 이제 주거지까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쪽에 주거지에서 조금 더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을 투자를 좀 하시고 싶어하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신길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입지도 살펴드렸고요.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인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따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투자 포인트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통건물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월세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통건물과 그다음에 본인이 살 수 있으면서 또 자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통건물은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투자금에 연연한 실투자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만큼 차후에 내가 팔 때도 그 미래 가치가 형성될 것인지 정말 검증된 미래 가치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스코를 하시고요. 자본이 당장 적은 돈으로 투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자본 여유를 가지고 취등록세 부분이라든가 세금에 과세되는 세금까지도 좀 더 고려를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가격 전략은 통건물만큼 참 쉬운 것이 없는데요. 전세를 맞춰서 내가 지금 실투자금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본이 좀 넉넉하다면 월세, 보증금을 좀 줄여서 월세를 극대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게 상관 못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콘티를 짰을 때는 21억 원에 13억 5,5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예상한다면 월 303만 원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왔는데요. 월 303만 원 정도면은 웬만한 직장인들이 가져가기에도 훌륭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건물은 좀 귀찮아, 조금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욕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월 300만 원 정도의 어떤 남성 직장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작은 돈 한 2억 5천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조금의 수고와 조금의 노력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호재들이 실현됐을 때 자본이익까지도 가져간다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한 가지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7시, 토요일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경매시장 앞서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